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창립 30년을 맞았습니다. 초대 전교조 경남지부장으로 지금의 경남 전교조를 일군 이영주 선생을 만나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열린 세미나에선 첨단 소재와 신산업 연관 기업의 유치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동남아 지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병이 무서운 건 치료제나 백신도 없고 치사율이 100%이기 때문인데 잘못 방치되면 돼지 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생조류가 전원주택의 유리창에 부딪히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자주 오가는 농경지나 산지에 짖는 경우가 많고 유리창의 면적도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창립한 지 오늘로 꼭 30년을 맞았습니다. 초대 전교조 경남 지부장으로서 5천여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지금의 전교조 경남을 일군 이영주 선생을 김태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86년 5월 교육 민주화 선언, 1987년 6월 민주교육 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일명 전교협 결성에 이어 1989년 5월 28일 15,000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탄생합니다. 경남지부 역시 도내 20개 지회 4,600여 명으로 그해 7월 3일 출범해 촌지 거부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합니다. 당시 정권은 참교육을 선언한 교사들에게 구속 107명, 해직 1,500명이라는 탄압을 자행했고 이영주 선생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진주교도소에서 구속돼 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처음에는 곧 될 줄 알았지. 그게 한 4년 갔네요. 10년 가까이 경남 지부장을 한 뒤 의령의 한 시골 학교에 복직했는데 주위에서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2003년 전교조 지부장 출신 최초로 경남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어 41.2%의 득표율로 아깝게 2위로 낙선한 겁니다. 이 운동이란 건 쉐빙슨 같은 거예요. 선도로 먼저 나가고 2007년엔 전교조 출신으론 처음으로 교장 공모제를 통해 남해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합니다. 2011년 명퇴를 한 뒤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던 그에게 작년 갑자기 방광암이란 시련이 찾아왔지만 곧 훌훌 털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옛날에 그 전두환 시절 그때는 운동에 처음 투신을 하거든요. 몇 번 목숨 걸어봤고 그게 이제 훈련돼서 그런가 그냥 담담했어요.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가 공사 중단과 미분양 등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열린 세미나에서는 첨단 소재와 신산업 연관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 두레저단지 등 모두 3개 단지 9.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공사 중단으로 소송에 휘말리고 입주 기업과 시행사를 찾지 못해 하동 군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우선의 목적이 이 강양만권 사업을 개발하고 또 투자 유치를 하는 게 제 임무와 목적이다. 하동지구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 흐름에 맞춰 첨단 소재와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연관 기업 유치가 제안됐습니다. 또 미래 신산업 유치를 위한 특화산단, 관광, 휴양, 레저 등 복합단지 조성도 언급됐습니다. 산업단지를 좀 더 복합화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7곳.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여수와 광양, 순천, 하동 등 4개 시군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어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저렴한 산업용지가 있다 해도 지방에 있어 상대적으로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산업 기반 시설 확충도 어렵습니다. 외부 투자 유입액은 다 한정돼 있는데 너무나 많은 지역들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체 지정 면적의 약 22%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동구는 경상남도에 기업 투자 촉진지구 지정과 임대용지 공급 등 더 많은 행정,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동군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동지구의 발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론과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MBC 경남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올해 첫 도입한 경상남도의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과 일자리 프렌즈 사업을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32살 구모 씨는 지난 3월 도에서 올해부터 첫 도입한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이달 초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이득인 것 같아요. 서적 구매나 아니면 면접 컨설팅 비용 같은 거 많이 이용하고. 이 사업은 도내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만 18살에서 34살 사이의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넉 달 동안 구직활동 비용을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원비나 도서 구입비, 식비, 면접 교통비 등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구직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해 11월에는 창원시 상남동에 경남형 청년 일자리 플랫폼인 청년 일자리 프렌즈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 마련된 스터디룸과 세미나실은 취업 준비생들은 물론이며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설 스터디룸을 이용해 보았지만 비용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프렌즈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서 스터디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었다고. 도내 취업 공고와 각종 공모전 사업들도 게시돼 있어 정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특강이나 스피치 교육 등 취업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문화 특강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취업 알선하는 곳이 아니라 청년들이 많이 같이 모여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취업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커뮤니티 형성하고 이런 청년 일자리 플랫폼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도에서는 올해 6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0여 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일자리 프렌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진주 지역 노동단체들이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批准에 정부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 진주 지역 지부 등 노동단체들은 오늘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조약에 대한 비준권은 정부에 있는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 비준 동의와 입법 절차 추진을 이유로 실효적 조치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의 정부 비준과 국회 동의, 국내 입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의 청해부대 최영암 입항 행사 도중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를 비하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최 하사를 조롱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으며 해군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고인과 해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이 병이 무서운 건 치료제나 백신도 없고 치사율이 100%이기 때문인데 발생한다면 양돈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단 현장을 이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의 한 돼지 농장에서 동물 시험소 직원들이 돼지 피를 뽑습니다. 가져온 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에 들어갑니다. 일반 사료를 먹는 돼지부터 남은 음식물을 먹는 돼지까지 모두 대상입니다. 축산농가의 전화 예찰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사료 구별량이 조금 줄어들거나 청색증이나 그런 거 없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동남아 입국자들이 많은 김해 국제공항.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꽁꽁 싸맨 수화물을 일일이 뜯어서 내용물 하나하나를 확인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런 고기류는 다 수입 금지 국가라서 한국 애들이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한쪽에선 탐지견을 투입해 수화물 속에 있는 축산물을 찾아냅니다. 개가 이제 안에 목적물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제 개 가방 옆에서 이제 앉아서 이게 이제 가방에 있으니까 이제 등사해 달라는 이제 식으로 이제 개가 표현을 합니다. 엑스레이부터 탐지견까지
5단계의 검역을 거쳐 확인된 축산 가공품 등은 압수해서 보관하고 검역관이 확인하는 가운데 모두 소각합니다.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같은 들여와서는 안 되는 품목들입니다. 모두 압수가 됐는데 2, 3일이면 1톤이 넘을 만큼 양이 많습니다. 햄, 소시지, 육포 등의 축산물은 해외에서 가져오지 마시고 휴대하여 입국 시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반입 시 6월부터는 과태료가 1,000만 원까지. 축산물 등을 가져오지 않아도 축산 관련 종사자들은 별도의 소독실에서 몸부터 짐까지 특별 소독을 거칩니다. 치료제도 그리고 백신도 없어서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에선 2억 마리가 넘는 돼지가 폐사 또는 살처분됐고 북한 멧돼지도 감염됐다는 외신 보도도 잇따라 당국은 유입 차단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야생조류가 전원주택 유리창에 부딪히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자주 오가는 농경지나 산지에 주로 전원주택을 짓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고성군 삼산면의 한 전원주택입니다. 지난 22일 밤 천연기념물인 팔색조 한 마리가 거실 유리창과 부딪혔습니다. 팔색조는 충격 탓에 이렇다 할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0분 만에 죽었습니다. 불을 켜다 보니까 이 앞에 무슨 형상물이 있으니까 그때는 죽어 있지는 않았었고요. 의식이 거의 잃어가는 상태였다고. 지난 24일에도 팔색조 한 마리가 경남 거제의 한 초등학교 유리창에 부딪혀 기절하는 등 야생조류의 건물 충돌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건물과 충돌해 죽은 야생조류를 조사했더니 1년 동안 765만 마리나 됐습니다. 특히 최근 전원주택이 늘면서 유리에 새가 부딪히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이 늘면서 새들이 자주 오가는 농경지나 산지 부근에 전원주택을 많이 짓는 데다 유리창 면적을 넓히는 리모델링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이나 펜션들이 가지고 있는 유리창은 다른 건물에 비해서 훨씬 더 치명적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야생조류 보호를 위해 방음벽이나 아파트, 전원주택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버드세이버와 같은 보호필름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천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항공우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은 항공우주 업종 기업의 정책 자금, 수출 마케팅, 인력 등에 대한 다각적 지원 확대, 그리고 기업과 산업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정보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주시청사의 갤러리와 북카페를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사 2층에 마련된 갤러리의 명칭은 갤러리 진심 1949로 진주의 마음이라는 뜻의 진심, 지방축제 효시인 개천예술제가 탄생한 1949년과 같이 진주 문화예술이 부흥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